반갑습니다, 여러분. USRP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GRC 관련 실습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전 챕터에서 구현한 시뮬레이티드 트랜스미터와 연결해서 시뮬레이티드 리시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QPSK 리시버 구현을 위해서는 아래 플로그래프와 같은 형태의 블럭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 플로그래프의 전체적인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다운 컨버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송신단과 수신단의 프리퀀시 옵셋을 제거하기 위한 블럭인 코스타스 루프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신단과 수신단의 페이즈, 로컬 오실레이터의 페이즈 싱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맞춰주기 위한 심볼 싱크라는 블럭을 사용해서 심볼을 어떤 IQ 값으로 변환을 해줄 거고요. 그 변환된 IQ 값을 플로팅 넘버 값으로 변환해주고, 그 플로팅 넘버를 비트로, 그 비트를 두 개를 쌓아서, 우리가 QPSK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를 두 개씩 짝지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디스플레이하는 형태로 예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해줘야 될 부분은 다운 컨버전을 하는 부분인데, 이 다운 컨버전은 기존의 업 컨버전과 마찬가지로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 블럭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그 프로퍼티는 기존의 센터 프리퀀시, 데시메이션은 1, 탭도 하나,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 부분은 우리가 기존의 트랜스미터에서 그냥 센터 프리퀀시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줬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옵셋, 서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주파수가 약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송신단의 로컬 오실레이터와 수신단의 로컬 오실레이터가 서로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송신단에서 보낸 주파수와 수신단에서 받는 주파수가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주기 위해서 플러스 델타 프리퀀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프리퀀시 옵셋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프리퀀시 옵셋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스타스 루프라는 블럭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옵셋이 제거되면 끝이 아니라 보내는 쪽에 심볼의 시작점, 그리고 받는 쪽은 그 심볼을 언제 보냈는지 서로 타이밍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심볼을 보낸 타이밍이 언제냐를 복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싱크로니제이션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볼 싱크라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 심볼 싱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IQ 심볼을 하나의 IQ 우리 컨스텔레이션 값, 이 네 개 점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를 디코딩 해내야 되는데, 그 디코딩 하기 위한 레퍼런스로 컨스텔레이션 오브젝트 블럭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타스 루프 같은 경우에는 루프 밴드위스를 15mm, 그리고 오더는 4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심볼 싱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TD 슬라이서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 파이썬 함수인 거죠. 기존에 임포트되어 있는 파이썬 함수인데, 이 부분이 기본 값은 BPSK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QPSK로만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samples per symbol 값은 우리가 설정한 samples per symbol variable 값으로 해줄 거고 loop bandwidth를 0.45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tellation object 같은 경우에는 id를 constellation decode로 설정을 하고 심볼 맵을 우리가 기존에 그 심볼 맵 베리어블을 0, 1, 2, 3 순서대로 했었죠. 0, 1, 2, 3 순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심볼 맵도 원래는 기본 값은 0, 1, 3, 2로 되어 있었을 텐데 이거를 0, 1, 2, 3으로 맞춰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디코딩 된 값, 이 컨스텔레이션 값이 나올 텐데 이 컨스텔레이션 값이 사실 수신하는 쪽에서는 송신할 때는 큰 신호를 보내지만 막상 수신단에서 이 신호를 받으면은 굉장히 작은 신호가 노이즈와 함께 수신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 작은 신호, 굉장히 작은 신호일 텐데 그거를 컨스텔레이션에 맞춰주는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컨스텔레이션 소프트 디코더라고 보면 되고 이 컨스텔레이션 소프트 디코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컨스텔레이션에 해당하는 값, 비트 값, 요 컨스텔레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플로팅 넘버 값 0에서 어떤 이 컨스텔레이션의 진짜 크기, 매그니튜드 어떤 값 보통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1 이쪽 저쪽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 컨스텔레이션 디코드를 하는데 디코딩하는 맵은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컨스텔레이션 오브젝트의 ID 컨스텔레이션 디코드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바이너리 슬라이서라는 블럭을 사용을 해서 0 또는 1로 판별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0 또는 1 비트를 우리가 두 개씩 패킹을 해서 00 또는 01 또는 10 또는 11의 값을 가질 수 있게 바꿔줄 거예요. 팩Kbits라는 블럭을 사용해서요. 그리고 나면은 그 값을 디스플레이 하면은 0부터 3까지의 임의의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팩Kbits에서 프로퍼티는 우리가 2비트 QPSK를 현재 모사하고 있으니까 QPSK는 하나의 심볼당 2개의 비트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K 값을 2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하는 QTGUI 넘버 싱크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 ID를 디코디더 데이터 그리고 인풋 타입은 우리가 바이트 값을 받을 거니까 바이트로 설정을 하고 현재 표시되는 값은 0부터 3까지의 값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진을 주기 위해서 미니멈은 -1, 맥시멈은 3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래프를 완성시키고 송수신단을 한꺼번에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데모를 실행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전에 만든 QPSK 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이 트랜스미터에다가 제일 처음 우리는 그 다운 컨버전을 해줘야 되죠. 다운 컨버전을 하는데 이제 널 싱크 맞춰 놓은 부분은 제가 좀 삭제를 하고 다시 버추얼 소스를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버추얼 소스와 버추얼 싱크를 연결을 하고
이제 RX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이름은 RX 체인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컨버전 되고 AWGN 채널을 통과한 신호가 수신단에서 제일 먼저 다운 컨버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requency Translating FIR 필터를 이용해서 다운 컨버전을 해줄 거고, 이때 우리 파라미터를 데시메이션은 1이고 탭도 한 개만 사용을 할 거죠. 그리고 센터 프리퀀시는 마이너스 센터 프리퀀시를 사용할 건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프리퀀시 옵셋을 임의로 주기 위해서 df라는 베리어블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프리퀀시 옵셋을 제거하기 위한 코스타스 루프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코스타스 루프가 지나고 나면은 심볼 싱크로니제이션을 위한 심볼 싱크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심볼 싱크 함수에 심볼 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컨스텔레이션 오브젝트라는 게 필요했죠. 컨스텔레이션 오브젝트라는 거를 함수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이 코스타스 루프 같은 경우에는 루프 밴드위스를 15mm로 설정을 하고 오더는 4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심볼 싱크 같은 경우 뭔가 복잡한 게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는 슬라이서 컨스텔레이션을 기존에는 BPSK로 되어 있는데 QPSK로 변경을 해줄 거고, 샘플스 퍼 심벌은 우리가 설정한 베리어블 샘플스 퍼 심벌 값으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룩 밴드위스는 0.45로 설정을 해주고 K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ID를 우리는 컨스텔레이션 디코딩이라고 설정을 할 거고, 이 심볼 맵을 우리가 기존에 1, 2, 3, 4 순서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1, 2, 3, 4로 바꿔주고,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는 우리가 설정한 심볼 맵 변수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 이 디코딩된 심볼을 컨스텔레이션을 010의 값으로 변경해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컨스텔레이션 소프트 디코더라는 블록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때 이 컨스텔레이션 소프트 디코더의 컨스텔레이션 오브젝트는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컨스텔레이션 디코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이게 모자라니까 칸이 모자라니까 싱크랑 버추얼 소스를 또 좀 연결을 할게요. 이름을 RxChain2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거는 바이너리 슬라이서. 바이너리 슬라이서 블럭을 이용을 해서 이 플로팅 넘버 값을 0 또는 1 비트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pkbit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비트 두 개를 k 값을 2로 설정해서 비트 두 개를 하나의 값으로 취급하도록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T구의 넘버 싱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변환된 값을 한번 디스플레이 해주도록 할게요. 그때 이 컨스텔레이션 PT구의 넘버 싱크의 프로퍼티를 코디드 데이터라고 설정을 하고 인풋 타입은 현재 바이트 타입이죠. 그리고 미니멈은 그대로 두고 맥시멈은 3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뮬레이티드 QPSK 트랜스미터와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QPSK 리시버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작동을 잘 하는지 확인을 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스텔레이션을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보내는 쪽에 데이터와 받는 쪽에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볼 건데 받아서 우리가 심볼 컨스텔레이션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이 상태에서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그 힌트를 좀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게 제가 얘는 2, 0, 1,1이라고 하고 얘는 0, 1,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내는 컨스텔레이션과 그리고 받은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받은 값이 0부터 3까지의 값이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이즈가 추가가 되면은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컨스텔레이션 값이 많이 흩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펄 쉐이핑 후에 컨스텔레이션과 그리고 수신단에서 보내는 쪽의 컨스텔레이션이 비교를 해보면은 보내는 쪽에선 컨스텔레이션이 제대로 이렇게 찍히지 않았는데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보내는 컨스텔레이션과 동일한 게 확인되는 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심볼 싱크라는 걸 통해서 이런 서로 간의 송신단과 수신단의 싱크 불일치를 해결을 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포스타스 루프를 사용하기 전과 포스타스 루프를 통과한 후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이거는 그대로 여기에 놓을게요. 포스타스 루프를 통과하기 전과 후에 우리가 컨스텔레이션을 비교해 보면은 이 컨스텔레이션이 포스타스 루프를 통과하기 전에 만약 통신단과 수신단에 어떤 프리퀀시 옵셋이 있었다. 즉 델타 F 값이 현재는 0인데 이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컨스텔레이션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만약 그 값이 마이너스면은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코스타스 루프가 통과하게 되면은 이 코스타스 루프에서 이런 프리쿼시 옵셋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이 그대로 플롯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의의 값이 막 송수신되고 있어서 제대로 보낸 값이 제대로 도착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랜덤 소스 쪽을 수정을 해서 0만 보내도록, 예를 들어서 미니멈이 0이고 맥시멈이 1이면은 0의 값만 보내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신되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하면은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데이터가 계속 0이 들어오고 있죠. 0이 들어오고 있다가 노이즈가 증가를 하면은 제대로 신호를 디텍션을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1, 2라고 하면은 1의 값만, 즉 01의 비트만 출력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1이 출력되고 있고요. 유사하게 2만 출력되도록 해서 실행을 해보고 그럼 2가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만 출력이 되도록 실행을 해보면 3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QPSK 트랜시버 구현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USRP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실제로 QPSK 트랜시버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